이 언론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통해 가지고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느낌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MBC 100분 토론 4월 1일자 방송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4월 3일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직무 복귀하시면요. 대한민국은 또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이제 도장이 꽝꽝꽝 찍히는 그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너무 개판똥판이 됐기 때문에 빤한판이고 너무너무 투명한 길인데도 말이죠. 대한민국은 그 길조차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도장이 찍힐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이 사법 정의부터 바르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일 확정됐고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벌써 불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재빠졌습니다. 박홍근이 헌재 선고가 기각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불복 저항 운동을 공식화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골값들하고 자빠졌다라는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노골적인 선동과 도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무법천지에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버젓이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법을 부정하겠다라고 하면 북한 가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인용설을 퍼뜨리고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다급한 모양이 좀 보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댓글이 좀 달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쪽 방송에서는 8대 0의 인용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쪽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뭐냐? 우리 좀 잠 좀 자자.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자, 4월 2일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인용 가능성 63%. 이 근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 63% 이건 뭡니까? 이 근거 없는 희망 회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조차 작전 세력처럼 요동치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리전이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가 급등이 실제 정보가 아닌 매도 타이밍을 위한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죠. 앞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단디 똑띠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죠. 정치의 최후의 수단을 탄핵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이 헌정사에 가장 지저분했던 22대 국회. 이 탄핵을 진지하게 접근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말이죠. 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이용됐구나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재 판결을 협박으로 뒤흔들려는 정치적인 도박을 벌였던 민주당에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재 선고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불복 시나리오 그리고 그 배후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언론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탄핵 불복에 민주당 그렇지 뭐 기대도 없었다 뭐 똑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요. 변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똑같습니다. 그냥 불복하겠다라는 선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 또는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박홍근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불이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지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면 위헌이 아니고 지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위헌이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김정은식 해석, 시진핑식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각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았죠. 불이한 선고다. 이렇게. 그리고 국민저항운동을 선동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단순한 개인 돌발 아니고 민주당의 기류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강경파들이 앞장서서 움직인다라는 건 비명계의 이 꿈틀거림을 미리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판대는 헌법재판관들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 프레임을 동원해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최상목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추가 탄핵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존중은커녕 판결에 대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헌법재판소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이 헌법재판소에게 야 우리 인용 원해 인용대로 안 가면 헌재 너네들 킬 오다 떨어뜨리겠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복 정치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그들의 존중은 그냥 사라진 상황입니다. 생각을 좀 해야죠. 아니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입법부가 사법부와 견제 기관이지 이게 입법부가 이 대가리수 많다라고 해서 사법부를 누른다? 그러니까 하루 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실 좀 빨라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야 이거 우리가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 안 되겠다. 저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개판으로 뛰어 날뛰겠느냐. 요거 누를 타임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빨리 이 헌재에 대한 심판을 떨어뜨리는 거다. 더 있다가는 저것들이 질질질 우리를 끌고 다닐 것 같다.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그래도 법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좌쪽이든 우쪽이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아니냐?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 아니냐? 이렇게 존중 못 받고 이 날것으로 까발려지고 온데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이런 느낌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난 명예롭게 살겠어. 그래서 4월 4일로 땡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결과 안 내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진짜 내란의 세력이고 진짜 쿠데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폐악질에 쫙 붙어가지고 또 뿜뿜뿜 해주는 언론이 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움직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통해 가지고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느낌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MBC 100분 토론 4월 1일자 방송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4일 선고 윤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을 보면요. 이 패널 구성이 우파 쪽 패널 구성으로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아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죠. 남아 이런 중천금 단식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가 좌쪽 진영의 패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건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나왔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파 패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좌쪽 진영에 내 말이 앉혀놓고 이 좌우의 패널 구성을 균형 있게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여와 야가 섞였다라고 보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다 좌쪽 인사들 아닙니까? 김상욱 같은 경우는 그래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는 탄핵 찬성 입장을 꾸준하게 밝혀온 인물입니다. 당 내에서는 비주류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동훈에게까지도 팽당했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기 전부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기 대선판에 가장 먼저 대선 후보 등록을 했던 인간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4명이 모두 탄핵 찬성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비판적인 인물로 채워진 편향된 구성이다라는 거죠. 방송도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계엄령은 불법이다라고 입을 털고 8대 0의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측의 반론은 실종된 채 한쪽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로 연출됐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야당 패널 내 말이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방송이 시청자들이 이제 균형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아니죠. 정치 프레임을 고착화시키고 여론을 유도하는 편향 보도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꽤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JTBC가 가장 또 뭐 대표적이지 않을까? 최순실의 태블릿 PC로 유명한 JTBC죠. 정치부 회의에서는 출연진 대부분이 말이죠. 전직 진보 매체 기자들이거나 민주당 출입 경력이 있는 정치부 기자들, 그런 사람들로 모아놓고 있으니까 발언들이 말이죠. 헌재가 늦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은근히 유도성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도 뉴스 큐죠. 뭐 강훈식, 박성준, 김의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출연이 좀 잦죠. 진행자 역시 뭐 이들의 논리를 거의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구성이 기본적으로 균형이 핵심이죠. 좌우 균형.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언론이 역할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이제 뭐 투명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의 구조를 보면 명백히 한쪽 진영에 유리하게 설계된 판이죠. 좌쪽 문 열고 뛰쳐나간 인간들만 수두룩 빽빽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런 인간들을 집중적으로 두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건 굉장히 나쁜 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도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이들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헌재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다. 그 결단에 대한 압박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사회적으로 분열이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기각 이코르 위험, 인용 이코르 뭔가가 해결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계속 형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방송 패널 구성은 말이죠,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이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설계하고요, 여론을 조작하는 강력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 코미디판,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금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문구 하나까지도 신중하게 조율하면서 역사적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재판관들은 별개 보충 의견의 문구까지도 정밀하게 다듬으면서 오류가 없도록 조율 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후대 기록에 남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헌법재판관이었는데 그런데 판결문 지지 뭐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헌재 노력과는 달리 정치권과 언론이 이미 선거 전날부터 자기 편에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선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일자 기사에 민주당은 이미 인용이 불발될 경우 불복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조기 대선 프레임까지 꺼내들고 있다라고 비판 보도를 어머 웬일이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 압박과 언론의 프레임 장악 시도 속에서 헌재는 이제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명예롭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4월 4일 선거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정치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힘겹게 버텨왔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우리 국민들이 후대에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말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켜냈어. 이런 거죠. 흔들림 없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